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등기법 마지막 시간, 등기법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수업은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긴 해도 다 이제 또 마쳐지긴 하네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소유권까지 보시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용의권은 넘어가겠다라고 미리 안내했고요. 자, 그럼 오늘 422페이지 저당권 등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용의권 안 하고 넘어갔다 해서 뭐 걱정하거나 불안해 그러지 마세요. 이게 민법에서 용의권 배우고 오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 등기법에서 용의권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딱 정리하게 깔끔하게 끝나기 때문에 미리 그걸 여러분들이 뭐 걱정할 것은 아니래요. 그래서 선생님들 뭐 너무 좀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여러분 입문 과정이에요. 이제 기초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과정에서 우리가 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시험 봤던 분들 중에 기초 과정이 너무 기초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시험 본 분들은 이게 이제 본인이 물론 시험 보긴 했지만 하고 있는 게 우리가 기초 과정이니까 기초 과정에 맞춰서 해드릴 거예요. 1월달, 3월달 강의에서 충분히 원하는 만큼 난이도 올려가지고 수업해 드릴 테니까 저희 일단 기초 과정은 기초 과정답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22페이지 저당권 등기 들어가는데, 이 저당권은 이제 담보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돈 빌려주고 안 떼이고 그 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로 잡는 권리가 우리 이제 등기되는 권리 중에서는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이렇게 있는데, 권리질권과 채권담보권은 일단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고 저당권만 알고 있으면 권리질권은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당권부터 간다. 제일 먼저 의의가 나옵니다. 의의 보니까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담보 가치만 지배하고 있다가 채무 변제가 없을 경우에 이걸 경매해서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냐면 이제 돈 이렇게 빌려준 사람이 이 채무자 재산에다가 또는 제3자의 재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물건 자체를 넘겨받는 게 아니라 그냥 담보 가치만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은 여전히 채무자나 또는 담보 제공자가 이용을 해요. 그런데 만약 돈 안 갚는다, 그럼 경매시켜 버리는 거죠. 경매시켜 가지고 물건 팔아서 그 팔린 대금으로부터 먼저 돈을 받는다,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을 공부할 땐 항상 이게 경매랑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은 결국 경매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현행 우리 이제 여러분 부동산에다 물론 저당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의 어떤 권리에다가 저당권 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소유권만 되는 게 아니고요, 전세권이나 지상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객체에서 등기법상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에 한한다. 그걸 줄쳐야 돼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에 한한다. 참 거기 1번 의의에서요, 점유 이전받지 않고 거기다 줄치세요.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그 다음에 경매하여 동그라미, 경매하여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면제 동그라미, 이렇게. 그러니까 점유를 그냥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다 둔 다음에 돈 안 갚으면 경매해 가지고 우선 면제 받는 게 본질이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세 가지 권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그러니까 소유권만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다가도 담보를 잡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일단 끊어주고요. 그런데 한편 그 다음에 써진 것은 우리 OX에서 했던 거예요. OX. 이게 자, 부동산의 일부와 소유권의 일부인 지분에다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나눴었잖아요. 그때 했던 것이 자, OX였는데, 여기에 자, 소유권을 이전한다거나 저당권을 설정한다거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여기가 전세권을 비롯한 뭐 임차권 같은 것들.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자, 부동산 일부에다가 저당권은 안 된다. 소유권의 일부인 지분상에다가 저당권은 된다. 이거 지금 한 거거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이거든. 그 내용 나오는 겁니다. 한편 저당권은 소유권 일부인 지분에는 설정할 수 있다. 지분은 동그라미 치고 설정할 수 있다, 밑줄.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다, 거기 줄 치고 부동산의 일부에다가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저당권은 그때도 말했지만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2개, 3개 자꾸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거기 자 저당권은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므로요 동일 부동산에 순위가 같거나 다른 수개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 이 같거나 할 때 같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이 저당권을 같이 접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순위번호 같게 나와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저당권은 뭐 1순위, 2순위, 3순위 다른 경우가 많지만 동일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이런 건 일단 좀 민법에서 좀 배우고 와서 나중에 하는 게 더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당권이 무엇이다. 그리고 이 저당권의 목적이 뭐냐? 경매에서 돈 받는 거다. 그 다음에 어떤 것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봤어요. 그럼 저당권에 이제 설정 등기로 가는데 이 구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당권은 어떤 구조에서 만들어진다 이건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자 돈을 빌리러 가요. 돈 빌리는 것을 보고 돈을 빌린다. 금전을 소비하기 위해서 빌린다 이거거든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 해요. 금전을 쓰려고 빌리는 계약이다. 그럼 여기서 을이 갑한테 예를 들어서 한 1억을 빌려줬다. 그럼 을한테는 채권이 발생하거든요. 채권 1억. 그런데 이 빌려준 돈 1억을 을은 안 떼이고 안전하게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이때 이 갑 소유든 또는 제3자 소유든에다가 부동산에다가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예요. 설정 계약 이렇게. 그런데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것은 물권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만 했다 그래가지고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그래야 저당권이 발생합니다. 1억을 담보하는 저당권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은 이게 이제 만약에 갑이 은행에 이거를 은행이라고 치고 돈을 빌리러 가잖아요. 그럼 계약을 2건을 합니다. 돈 빌리는 계약 1건,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 1건.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건 이거죠, 이거. 이 저당권 설정 계약으로 그거에 따라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럼 저당권이 발생한다. 우리가 하는 거잖아, 지금 저당권 이거. 그래서 여기서 무슨 등기를 하면 되느냐라고 할 때 저당권 설정 등기인 거죠. 그럼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갑이 소유자란 말이에요. 갑이 소유자고 그럴 때 이제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 그런데 저당권 등기 할 때 반드시 꼭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누가 얼마 빌려갔냐를 꼭 써야 돼. 그럼 누가 빌려갔냐라는 게 채무자. 얼마 빌려갔냐? 채권액. 이렇게. 그래서 채권액 1억. 채무자 갑. 이렇게 씁니다. 갑이 지금 자기가 돈 빌려가고 자기 소유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한다 치고 이 갑 소유 건물에 저당권 등기 들어오는데 그때 채무자는 갑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권리자 써야 되니까 저당권자가 을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럼 이 등기는 가만히 있으면 안 해줘요.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때 신청할 때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싶은 자가 을이겠죠. 을. 그 다음에 설정해주는 사람이 갑. 이렇게. 그때 을이 저당권자. 저당권자가 을이고 저당권자 을이 등기 권리자고. 그럼 갑을 여기서 뭐라고 한다?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이게 갑이요.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등기 의무자. 저당권 등기 하고 싶은 사람 저당권자 을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이게 공동신청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해 봐보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는요.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을 한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하는 등기 신청을 공동 신청한다 그랬잖아요. 그 공동 신청 예를 제가 들어드릴 때 저당권 설정 등기 이거 갖고 얘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꼭 쓰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거 써야 돼. 이거 반드시 쓰는 거. 누가 얼마 빌려갔냐. 채권액과 채무자. 그래서 그 채권액 또는 채무자, 채권의 평가액이란 말이 있는데 일단 그 됐고요. 채권액 기준합니다. 채권액 얼마 빌려갔냐. 채무자 누가 빌려갔냐. C번에 권리의 표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요. 소유권자가 만약에 이 저당권 설정할 때는 그냥 안 써요. 당연히 저당권은
소유권자가 주로 설정하니까. 그러나 만약에 전세권자나 지상권자가 설정한 저당권이다 한다면 그러면 쓰라 그 말이. 전세권에 기한 저당권이다. 지상권에 기한 저당권이 이걸 써주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A, B, C 중에서 소유권자가 설정한다 그러면 C는 안 받아도 되죠. 그러니까 A하고 B. 근데 누가 얼마 빌려갔냐? 이것이 처음 공부할 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무 소리 안 했으면은 제가 편하게 제 마음대로 할 텐데 뭘 공부 덜 가르치는 것 같다 이러니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초과정에서 이런 거 해봐야 도움 안 되거든.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선생님들이 저렇게 하나 보다 하고 다 나름 계획이 있거든요. 그럼 좀 냅두면 되는 걸 자꾸 뭐라 그러니까 이게 계획대로 안 가게 돼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 빌려갔냐 이거 A하고 B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C는 조금 더한 다음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A, B를 제외한 나머지가 있어요. 뭐 변제 언제까지 할 거냐, 변제기, 뭐 이자 어떻게 할 거냐, 지연배상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 하여튼 두 가지를 뺀 나머지 싹 다 전부 다 임적사항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필요역사항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하기도 좋잖아요. 누가 얼마 빌려갔냐 이렇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됐고요. 그래서 임적사항은 뭐 읽어서 알면 좋겠지만은 이게 필요역사항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임적사항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 실행할 때, 등기 실행할 때 이렇게 여러분 소유권자가요 저당권 설정해 줬잖아요. 그럼 주등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전세권자가 있다고 쳐봐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전세금 3억에 뭐 병한테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전세권자 병이 정한테 가가지고 나 5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고 그때 정이 이 병한테 5천만 원 빌려주면서 담보를 잡을 때 이 전세권에다가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등기할 때는요. 자, 2번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5천만 원을 정 이렇게 쓰는 거라. 그럼 여기다 번호를 뭐라고 쓰냐? 부기 등기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지금 다시가 붙잖아요. 여기 지금 이 번호가 순위 번호죠. 갑구와 을구에 써진 이 번호를 순위 번호로 가는데 순위 번호에 다시가 붙으면 부기 등기, 안 붙으면 주등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당권은 1번인데 여기는 왜 2-1번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부기 등기할 때 다시 한번 많이 강조하겠지만 이 저당권이나 이 전세권은요 소유권자가 설정한 거잖아요. 소유권자가 설정하면 주등기가 됩니다. 1, 2, 3, 4 이렇게 써지고 근데 이 저당권은 지금 소유권자가 아닌 전세권자가 설정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아닌 다른 권리자가 뭔가 설정할 때는 부기 등기합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봐보니까 등기 실행. 저당권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경우 즉 소유권자가 저당권 설정할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거기서 자, 저당권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에 줄 치시고 주등기 동그라미 치고 끊어요. 그리고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거기 줄 치시고 그럴 때 부기 등기한다. 부기 등기 동그라미.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따도 말할 거예요. 소유권자가 뭔가를 설정할 때는 항상 주등기. 소유권자 아닌 자가 뭔가 설정할 때는 항상 부기 등기.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3번 저당권 말소등기로 갈 텐데 자 그럼 일단 지워보고 이 상태에서 갑이 을한테 지금 저당권 설정해 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돈을 갚고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주세요 라고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저당권을 말소하고 싶은 자는 설정자인 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갑이 말소하고 싶다 해서 혼자 못해요. 저당권자 을의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공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고 싶은 사람 저당권자잖아요. 아니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자 을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게 이제 1번에 써진 거. 말소 등기할 때 1번.
저당권 말소 등기는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의 개념 다시 한번 말하면 등기 권리자라는 것은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유리하게 되는 자, 이게 등기 권리자고, 그다음에 등기 의무자라는 것은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권리를 잃게 되거나 불이익을 당한 자, 이게 등기 의무자예요. 근데 여기서 권리를 취득한다, 유리하게 된다라는 말은 진짜로 돈을 받았냐 이런 뜻이 아니라 등기부상에서 놓고 볼 때 유리하게 되느냐 불리하게 되느냐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등기가 됐을 때 유리하게 된 사람, 권리를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기 하고 싶어하는 쪽을 등기 권리자라고 생각하고 협조해야 되는 쪽을 등기 의무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말 했었죠. 그래서 1번 설명한 거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 저당권이요 만약에 이전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전이라는 말은 권리자가 바뀔 때 쓰는 말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바뀌면 소유권 이전, 그럼 저당권자가 바뀌면 저당권 이전이거든요. 그럼 이 1번 이 저당권이 이전된다 해보면은, 자 1번 저당권이 이전이 된다, 저당권자가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그러면 부기등기하고 을을 지운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자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항상 주등기로 하고 종전의 소유자를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아닌 권리를 이전할 때는 항상 부기등기하고 종전의 권리자를 말소합니다. 그럼 여기다 부기등기하고 종전의 권리자 을을 말소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1번이 저당권의 효력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권리자가 을에서 병으로 바뀌었다, 그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뀐 병이 이 을 자리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라 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부기등기하고 을을 지운다. 을이 빠져나와야 병이 글로 들어가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항상 주등기로 하고 종전의 소유자를 말소 안 해요. 그러나 소유권 아닌 권리, 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지상권이든 임차권이든 뭐든 이렇게 소유권 아닌 걸 이전할 때는 항상 부기등기하고 종전의 권리자를 말소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변제를 했어요. 변제를 하고 그리고 이 저당권을 말소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럼 누가 말소하고 싶은 권리자가 되겠냐? 당연히 말소하고 싶은 사람은 갑이에요. 그럼 의무자가 될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 여기서 의무자가 될 사람은 을과 병 둘 다가 되는 건 아니죠. 하나만 돼야 되겠죠, 하나만. 그럼 을이냐 병이냐 할 때 당연히 병이죠. 을은 이미 저당권자가 아니잖아요. 권리 넘겨버리고 나가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병,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양수인이라 그래, 양수인. 저당권을 넘겨받은 사람, 양수인. 그러면 말소해달라고 할 때 1번을 말소해달라고 신청을 할까? 1-1번을 신청을 할까? 둘 다 신청할까? 이때 병한테 말소해달라 그런다 해서 1-1번을 말소해달라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자, 1-1번 말소해달라 신청했다 쳐봐요. 그럼 이것만 지웠다고 쳐봐요. 1번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 되잖아. 그럼 뭘 말소해달라고 신청하느냐? 1번을 신청하면 1번. 이 저당권 설정 등기, 갑과 을이 설정했던 이 저당권 1번 설정 등기 있잖아요. 요걸 말소해달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말소해달라 신청하면, 그러면 이 부기등기는 직권 말소됩니다. 왜? 사실 아까 이게 뭐라, 병은 을자에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1번 써있긴 하지만 사실은 병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바꿀 수만 있다면 여기다 병이라고 써버리고 이거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을이라고 써놓은 상태에서 이걸 지우고 병을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래서 말소해 달라라고 할 때는 1번이 설정 등기만 말소 신청해요. 그러면 부기등기 이것은 직권 말소된다. 이 말이 거기 3번에 동그라미 2번에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밑에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것을 자 밑에 있는 그 등기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소유자가 갑이다. 소유자가 갑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을이에요. 을. 그런데 1번 저당권이 이전돼 가지고
1-1번 부기 등기하고 이게 지금 병이 됐습니다. 이건 지워야 되죠. 이렇게 을이 지워져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을이 병한테 이제 이전이 됐을 때 원인은 채권 양도. 그러니까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저당권이 넘어갔다. 이전이 됐다. 그래서 이때 이것을 양수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변제를 하고 말소를 한다라고 할 때 이 등기를 자 말소해 주세요라고 할 때 누가 등기 권리자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권리자는 설정자인 갑이죠. 당연히 갑이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럼 의무자가 누구냐? 등기 을이 되냐 병이 되냐 할 때 현재의 저당권자 병.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종전의 저당권자 을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을이 아니다. 을이 아니고 병이 등기 의무자다. 그럼 여기서 몇 번을 말소 신청할 거냐 할 때 이거의 설정 등기인 주등기를 말소 신청하면 그러니까 이 설정 등기인 주등기 이걸 말소 신청하면 그럼 이전 등기인 부기 등기 이전 등기 부기 등기는 이건 직권으로 말소해요. 이 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그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거하고 밑에 등기부 그 내용이 지금 이거라는 거죠.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4번에 근저당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저당권 제가 이제 공부 처음 하신 분들이 거의 안 빠지고 해마다 하는 질문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가 뭐냐 이거 맨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여기 써보면 소유권을 이제 갑이 갖고 있다가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자 저당권 설정 등기를 뭐 1억을 을한테 했다 이러면 이때 진짜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준 거냐 아니면 1억보다 조금 빌려준 거냐라고 했을 때 진짜로 1억을 빌려준 거예요. 저당권 등기에서 1억이라고 등기에서 채권액이 1억이라고 써 있으면 진짜 빌려준 1억 금액을 쓰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근데 이제 만약에 중간에 갑이 1,000만 원을 갚았어요. 변제했다고. 그러면 이때 어때요? 이 1억은 이제 원금이 9천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그냥 냅두면 안 돼요. 그럴 때는 1번 이 저당권을요 변경 등기해 줘야 됩니다. 9천만 원으로 변경을 하고 부기 등기하고 이걸 지워요. 이런 식으로. 방금 여러분들한테 그 저당권 구조와 관련돼 가지고 갑과 을이 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하고 여기서 채권이 발생한다 1억짜리가. 그 다음에 이 돈 을은 갑한테 안 떼이고 받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이 발생한다 이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을은 권리를 2개를 가져요. 채권도 갖고 저당권도 가져요. 권리가 2개라고요. 그런데 이 2개의 권리를 을이 갖을 때 이게 주된 권리입니다. 이게 주된 권리고 얘가 종된 권리예요.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은 나올 수가 없거든. 이걸 담보하려고 얘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된 권리인 채권이 만약에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은 종된 권리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부종한다. 따라 붙어요. 이걸 부종한다 그래. 부종한다. 따라 붙는다. 그래서 이 담보물권이 저당권은 부종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부종성. 얘가 있어야 얘가 있는 것이다. 그 얘가 움직이면 따라간다. 이런 구조거든요. 그럼 여기서 채권이 1억에서 9천으로 줄었다. 그럼 저당권도요. 그냥 냅두면 안 되고 9천으로 변경해야 되고 얘가 만약에 8천으로 줄었다. 그럼 또 이거 변경 늦게 해줘야 돼.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채권액이 10원만 만약에 바뀐다 할지라도요. 냅두면 안 되고 변경 늦게 해야 됩니다. 저당권의 부정성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씩, 뭐 5천만 원씩 이렇게 갚으면 그나마 괜찮지만은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매달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매달 뭐 한 10만, 8만, 80만 원씩 갚아야 된다. 응?
매달 80만 원씩 10만 원 10년 동안 갚아야 된다. 분할 상환하게 돼 있다. 그러면 매달 10만 원 80만 원 갚을 때마다 등기소 가가지고 변경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매달 해야 돼, 매달. 얼마나 불편한 거냐고요. 분할 상환하게 돼 있으면 매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뭐 갑이 불편하냐 을이 불편하냐 둘 다 불편하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뭔가가 저당권의 부정성 저거 피곤한 거네. 저걸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야 되겠는데 해서 나오게 된 게 근저당권이에요. 근저당권 할 때 근이라는 것은 뿌리 근자거든요.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러 가면서 자 내가 너한테 1억을 빌리는데 근데 이게 이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이자까지 혹시 내가 돈 못 갚으면 발생한 지연배상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내가 이자나 지연배상 혹시 생긴 거 이거 있다면은 다 포함해 가지고 내가 1억을 빌리지만은 최고 1억 3천까지 내가 내 부동산을 담보할 테니까 최고 1억 3천까지 내 부동산 담보할 테니까 만약에 중간에 내가 돈을 갚든 이자율이 바뀌든 이랬다 할지라도 그냥 냅두자. 바꾸지 말고 고치지 말고 딱 최고 1억 3천까지 고정시켜 놓고 그 안에 원금이 늘든 줄든 그냥 뭐 바꾸지 말고 냅두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권리가 근저당권이라는 거지. 근저당권 설정. 그럼 여기서 등기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얼마 빌려갔냐를 써요. 근데 얼마 빌려갔냐를 채권액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여기는 채권 최고액이라고 씁니다. 채권 최고액. 그럼 채권 최고액이라고 할 때 원금은 1억 빌려갔다 할지라도 중간에 뭐 이자가 발생하는 것까지 지연배상이 발생하는 것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최고액 1억 3천까지를 내가 담보하겠다 라고 채무자 갑이 나오고 그다음에 근저당권자를 하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외형적으로 본다면 여기는 근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는 채권 최고액이라고 들어가요. 여기는 채권액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 이렇게 씁니다. 이 세 개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근자가 뭐라고요? 뿌리 근자 고정시키는 겁니다. 딱 박아버려. 고정시켜버린다고. 뭘 고정시켰냐? 최고액. 여기까지는 내가 담보하겠다. 그래서 중간에 원금이 늘든 줄든 그냥 고치지 말고 두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래서 나온 거. 그럼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근저당권도 저당권이에요. 기본적으로 저당권의 성질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 차이가 뭐냐면 부종성이 없다. 안 따라다닌다. 또는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념을 보면 거기 개념 보면은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장래의 진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세 채권을 결산 결정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저당권을 말한다 해서 끊어요. 거기서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 거기 끊어주고 거기가 지나가고 결산계 일정한 한도에까지라는 게 채권 최고액을 말하는 거죠. 거기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이렇게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일단 이렇게 이 말이 좀 어려우면은 그 다음에 써진 거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이지만 부종성이 완화된다는 점 거기다가 줄쳐 부종성이 완화된다는 점 거기 줄치고 이걸 특수한 저당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근저당권을 이해하실 때 말이 좀 어려우면 부종성이 완화된 저당권 또는 안 따라다니는 저당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아요. 물론 이제 그게 다가 아니고 훨씬 설명할 건 많긴 한데 처음 우리가 저당권하고 근저당권 구분할 때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최고액을 쓸 때 어떻게 쓸 거냐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금액 안에는요, 이 금액 안에는 이자가 포함돼요. 지연배상액 이런 거 포함돼요. 그러니까 따로 그런 거 쓰는 건 아니에요.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이자나 지연배상액은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안에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다. 이 말은 조금 이 말까지는 지금 굳이 할 필요 있을까 싶긴 한데 만약에 저당권자가 을하고 병 2명이에요. 이렇게 2명이야. 그러면 채권 최고액 예를 들어서 1억 3천이 남을 때 을 1억 6,500 병 6,500 이렇게 나눠 쓰는 게 아니에요. 을 6,500 병 6,500 나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채권 최고 1억 3천 이렇게 쓰란 소리예요. 채무자가 예를 들어 2명이야. 채무자가 갑 있고 채무자가 정이 있다. 그럼 1억 3천을 담보하기로 했어요. 그럼 갑이 6,300
정이 6,300 이렇게 나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금액은 하나하나만 쓰는 거죠. 하나만 쓰고 채무자는 갑, 정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몇 명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금액을 쓸 때 이 금액은 그냥 하나만 쓰는 하나 쓰고 갑이 얼마, 정이 얼마 이렇게 나눠 쓰는 거 아니다. 이걸 보고요. 채권 최고액은 단일하게 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만약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제가 다음번에 1월 달에 설명할 때 기본서의 내용까지 다 써지거든요. 그 내용 확인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봐보시면 자 2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는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기록한다. 거기 채권 최고액 채무자 밑줄. 채권 최고액 속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걸 별도로 기록하지 않는다. 거기 밑줄. 채권 최고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록하지 않는다. 이자뿐만 아니라 지연배상금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끊어주고 다음에 한편 채권채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합니다.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한다. 거기 줄치고 단일하게 동그라미. 그러므로 채권자 때는 채무자가 수인일자 하더라도 이걸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거기 밑줄. 이렇게 뭐 갑이 얼마, 을이 얼마 나눠서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저당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좀 내용 들어가 보면 이것보다 더 하거든요. 근데 저당권은 일단 이 정도만 해도 기초적인 내용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라는 게 담보권인데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가치만 잡고 있다가 만약에 돈을 갚으면 경매시켜서 우선 변제받는 것이다. 이렇게. 근데 저당권은 이게 이제 물권이라 바로 계약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일단 돈 빌리는 계약을 해요. 금전소비대차 계약.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돈 안 떼이고 받으려고 저당권 설정 계약. 그 저당권 설정 계약이 물권행위라 저당권 설정 등기. 이걸 하면서 저당권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채권자 을은 권리를 두 개 갖는다. 채권과 저당권. 이 중에 채권 주된 권리, 저당권이 종된 권리. 이렇게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저당권 등기할 때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는데 꼭 쓰는 게 뭐냐? 누가 얼마 빌려갔냐? 채권액과 채무자. 그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입력사항이에요. 그럼 저당권은 주등기 하냐? 부기등기 하냐? 소유권자가 설정하면 주등기. 소유권자 아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 자리에 설정하면 부기등기. 이렇게. 그 다음에 저당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말소등기를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갑이 갖고 있다가 을 병으로 넘어갔을 때잖아요. 갑이 소유자, 을이 원래 저당권자, 그리고 병한테 바뀌었을 때 그랬을 때는 갑은요 병 이전받은 사람 그 병 양수인 그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주등기인 설정 등기만 말소 신청하면 그럼 이전 등기인 부기 등기는 직권 말소됩니다. 이렇게까지 말했고요. 그다음에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된 특수한 저당권이다. 이렇게 등기할 때는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그리고 채무자. 채권 최고액 속에는 이자나 뭐 지연배상금 이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쓰는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채권 최고액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명일지를 할지라도 단일하게 써야지 구분하여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까지 오늘 여기까지 본 거예요. 저당권에 대해서. 자 됐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등기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등기들 뭐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자 우리가 할 것이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멸실 등기, 부기 등기, 가 등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볼 텐데 자, 이 세 가지는 묶어서 보는 게 좋아요. 자 이게 등기 기록상에 뭐가 써 있 등기부다 그 말 등기부상에 뭐가 써 있으면 써진 것대로 정말 실체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일치돼야 돼. 써진 것대로 정말 그래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게 완전히 불일치해버려 전부가 다. 그러면 등기 기록상에 뭐라고 써 있는데 실체 관계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그 등기는 무효죠. 무효니까 그 등기는 냅두면 안 되고 지워버려야 되거든요. 거기서 말소 등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만약에 이게 일부가 불일치하다. 일부가 불일치할 때는 그때는 그러니까 등기 기록에 써진 거랑 실체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게 아니라 일부만 달라지게 됐어요. 그럴 때는 무효는 아니에요. 유효라고 하고 대신에 고쳐주면 돼요. 고쳐주면 되는데 근데
그게 이 불일치가 언제 발생했느냐? 등기 딱 기록하는 순간부터 잘못된 거냐? 그걸 원시적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등기해 놓을 때는 정상이었는데 시간이 경과가 되면서 뭔가 달라졌느냐? 후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를 쓰는 순간부터 일부가 잘못된 등기다라고 할 때 고칠 때 하는 등기를 경정 등기라고 표현하고, 그다음 후발적으로 등기가 좀 써진 이후에 어떤 뭐가 달라져가지고 일치하지 않게 됐을 때 그때 고치는 등기를 변경 등기라고 한다. 그래서 변경 등기라는 것은 등기 기록과 실체 관계가 후발적으로 일부 불일치하게 됐을 때 고치는 등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경정 등기라는 것은 일부가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게 됐을 때 고치는 등기다. 그러니까 이 변경과 경정은요, 시점만 다르지 기본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겹쳐요. 일치하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내용이 비슷한 것이. 그래서 시점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반대로 말소 등기는 반드시 전부가 불일치하게 됐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개념을 정리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소 등기할 때 반드시 나와야 될 단어는 전부입니다. 변경 등기할 때 반드시 나와야 될 단어는 후발적 일부예요. 그다음에 경정 등기할 때 반드시 나와야 될 말은 원시적 일부입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그 개념을 잡을 때 핵심적인 단어가 뭔지를 포인트를 확 잡고 있어야죠. 자, 그래서 의 봐보세요. 의. 자, 그 424페이지 등기사항 일부가 실체관계와 후발적으로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이걸 일치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줄 쳐놓고 핵심적인 단어는 거기서 일부하고 후발적이죠. 그러면 변경 등기를 어디에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등기부에서 하겠죠. 등기부라는 게 표제부, 갑구, 을구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표제부에서 하는 변경 등기는 표제부에서 쓰는 게 부동산의 표시니까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예요. 그럼 갑구와 을구에는 뭘 쓰냐? 갑구, 을구에는 권리를 쓰잖아요.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이런 거 그 권리의 변경 등기죠. 그 다음에 갑과 을구에는 권리자도 쓰거든요. 권리자 누구? 그 권리자를 등기 명인 그랬잖아요. 등기 명인. 그 등기 명인을 표시하는 게 바뀐 게 있어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그래서 표제부에서 하는 변경 등기는 표제부에 쓴 것이 부동산의 표시니까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갑구와 을구에는 권리를 쓴단 말이에요. 권리를 쓰니까 그 권리의 내용이 바뀌면 권리의 변경 등기. 그 다음에 권리자가 나오거든요. 그 권리자를 등기 명인이라 그러잖아요. 등기 명인. 등기 명인의 표시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때 하는 등기를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변경 등기라고 할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의 표시 변경, 권리의 변경,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이렇게. 그게 이제 이번에 써진 거. 변경 등기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표제부에 하는 부동산의 표시 변경, 그 표제부 동그라미 치고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밑줄. 그 다음에 갑굴고 동그라미 치고 거기서 하는 권리의 변경 및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요거부터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동산의 표시라는 게, 자, 만약에 이게 토지면은 뭐라 그래? 토지면.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 건물이면 건물의 표시. 이렇게.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합쳐가지고 부동산의 표시잖아요. 만약에 토지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럼 토지의 표시가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거. 이게 바뀌면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는 잘 말 안 해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말하지. 건물의 표시로는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철근 콘크리트 3층 다음에 주택 면적 얼마 이렇게 써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거든. 그럼 그때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봐보니까 자,
표제부 등기 사항 봐보니까 거기 토지 등기 기록 등기 사항에 보면은 자, 거기에 뭐라 써진 다음에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거기 줄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거기 그게 토지 표시거든. 그다음 2번 건물 등기 기록 등기 사항 중에서도 다른 건 됐고요.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거기 줄쳐봐요. 방금 읽은 거 거기. 그게 건물의 표시죠.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 막 외우려 그러지 말고 이런 게 표제부에 써진다. 우리 지난번 아파트 등기 볼 때 그때 표제부 쪽에 뭐가 써진지 말했잖아요. 일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면서 써진 내용들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건물의 표시 얘기를 했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이런 게 바뀔 거 아닙니까? 어떤 이거 바뀌려면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되겠지. 그 사유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행정구역 또는 행정의 명칭 변경 줄쳐보세요. 행정구역 또는 행정의 명칭 변경 줄쳐보시면 그럼 뭐가 바뀌어요? 강남구 방배동이었던 게 서초구 방배동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럼 이게 바뀌죠. 이게 행정구역 이쪽 행정구역을 떼가지고 이쪽으로 넘긴다. 그럼 여기까지 바뀌게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분할했다 그러면은 뭐 지번 하나 더 늘어나고 면적 바뀌고 지목 변경했다, 합병했다 마찬가지고 지목 변경했다 이거 바뀌고 그 다음에 거기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 부속 건물 신축. 자, 여러분 건물을 분할한다. 건물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건물 쪼개냐, 합병, 붙이냐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일단 여기는 여러분 좀 어려우면 토지 기준으로 할게요. 토지 기준으로 토지는 분할, 합병, 지목병의 말이 쉽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표제부 쪽의 내용을 바꾸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적법에서 배웠던 거 있거든. 여기 있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하는 거. 그 토지 이동이라 그랬잖아요. 토지 이동이 있으면 이것들이 정리가 된다고 어디서? 지적 공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할 때 이게 만약에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적법에서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보면 대장이 이렇게 있어요. 토지 대장. 등기부가 이렇게 있어요. 자, 72번지 이 땅의 지목은 전이다. 면적은 1000이고 소유자는 A다. 그럼 지목이 전이고 면적은 1000이다. 소유자는 A다. 이렇게. 근데 요번에 이 땅의 지목을 변경한다. 지목을 변경한다라고 할 때 대장과 등기부 중에서 토지 표시는 대장을 먼저 바꾼다. 여기서 대로 먼저 바꿔요.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소관청이 구청에서 갖고 있는 이 대장에서 먼저 바꿨잖아요. 그 다음에 등기부가 바꿔준다고. 그럼 여기 등기부는 등기소에 있는데 이때 소유자 A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소관청이 그거 변경 등기해 주세요라고 촉탁한다 그랬잖아요. 소관청이 변경 등기해달라고 촉탁한다 그랬다고. 이거 우리 지적법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등기법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등기법에서는 소유자인 A가 1개월 내로 이 대장을 들고 가서 변경 등기해 주세요 라고 신청하게 돼 있어. 자, 지적법에서는 똑같이 지목이 변경됐을 때 똑같이 됐을 때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변경 등기해 주세요. 변경 등기해 주세요라고 어떻게 촉탁해 준다 그랬거든. 이렇게.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렇게 지목이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소유자가 변경 등기해 달라고 신청하라 그래요. 1개월 내로 의무까지 주어져 있어. 1개월 내로. 그때 갈 때 그냥 지목 바꿔서 하는데요. 말로 하면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지금 대장의 지목 바뀌어 있잖아. 이 대장을 첨부해가지고 자 고쳐주세요 라고 신청하라 그 소리예요. 이렇게. 그러면 와 이거 법하고 이게 여기는 촉탁해 준다 했는데 다르네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둘 다 해야 돼. 둘 다 해야 돼. 지적법에서는 소관청이 촉탁한다라고 해야 되고 등기법에서는 소유자가 신청한다. 둘 다 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다 잊어버렸죠? 응?
지금 이것만 또 새로 배우는 건 또 헷갈리잖아. 그런데 뭐 어떻게 실무에서 어떻게 하죠? 실무. 이렇게 규정이 지금 지적법 규정과 등기법 규정이 다르게 돼 있는데 그럼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그 법 해석하는 기준에 대해서 민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다면은 그때 특별법 우선해서 적용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 등기와 관련돼 가지고는 등기법이 일반법입니다. 등기 관련돼 가지고는 등기법이 일반법이에요. 만약에 다른 법에가 등기 관련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이 특별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실무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안에서는요. 실제 실무에서는 지적법에 따라 가지고 촉탁을 해줘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요. 이게 수험생이잖아. 실무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두 개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각각 알고 있어야 돼요. 지적법에서는 소관청이 촉탁한다 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등기법에서는 소유자가 1개월 내로 신청한다 라고 이렇게 각각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 밑에 써집니다. 자, 거기 1번 신청해야 한 변경 등기에서 자, 기억번 부동산 표시 변경 사유가 있게 되면 먼저 대장상 표시 변경 등록하고 거기 밑줄 쳐요. 먼저 동그라미 대장상 표시 변경 등록하고 대장부터 고치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끊어주고 대장을 첨부하여 거기 대장을 첨부하여 밑줄 대장을 첨부하여 대장 가져가야 돼. 대장 봐라 바뀌었잖냐 지목. 그러니까 고쳐달라라고 신청하라고 말이지. 다음에 니은번 토지 동그라미 토지 등기 기록 등기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자 건물과 건물 등기 기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끊어주고 그 토지나 건물 소유권의 명의자 소유권 등기 명의 밑줄 칩니다. 그 사신 때로부터 1개월 내 자 1개월 내 동그라미 이내 등기 신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청해야 됩니다. 소유권자한테 시켜요. 와서 신청하라고. 그러나 이게 말했지만은 아까 우리 지적법에서는 다르게 배웠다. 소관청이 촉탁해 준다고 배웠다. 이거 근데 이렇게 배웠는데 결국은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지적법에 따라 가지고 촉탁해 주지만 우리 지금 수험생이니까 둘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와가지고 여기서 이게 이제 지금 우리 등기법 하니까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러 왔다고 쳐봐요. 뭐 촉탁했다고 똑같지만 소유자가 신청하러 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등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다 주등기로 해. 표제부는 여러분 100% 주등기야.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없어요. 주등기로 하고 여기다가 72번째 지목이 자 대로 바뀌어요. 대로 바뀌고 면적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지워. 자 표제부 등기 특징입니다. 표제부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합니다. 항상 주등기. 그리고 종전의 사항은 다 말소시켜. 현재 효력 있는 것만 놔둬요.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디귿번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항상 주등기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그 밑에 줄 종전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합니다. 그 밑줄 종전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한다라고 쓰면 좋은데 우리 법에서는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소하는 표시를 하라 이렇게 말해요. 말소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됐어요. 여기까지. 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표제부 등기를 할 때는 우리 등기법 기준입니다. 지금 등기법 기준으로 표제부 등기할 때는 특징이 있거든. 특징이 있는데 항상 대장을 먼저 고치고 소유자가 1개월 내로 이 대장을 들고 신청하러 와야 돼. 신청하러 옵니다. 그러면 이때 등기할 때 항상 주등기로 하고 종전사항은 말소합니다. 이런 구조로 된다는 거. 표제부 등기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거 지금 제가 신청한 거 갖고 예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직권으로 할 때가 있어. 언제냐면은 그때 우리 했던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이미 했던 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강남구 방배동이었다. 그 강남구 방배동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자 이게 서초구 방배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을 때 그때 뭐 안 고쳐놨지만 이미 바뀐 걸로 본다 했잖아요. 법적으로는. 근데 그냥 바뀐 걸로 보긴 한다 그래서 냅둬버리고 방치한 게 아니라 소관청은 그 등기관은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 그래서 3번 2번 직권화 변경 등기 행정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이 되었을 때 밑줄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호에 따른 명칭에 대해서 변경 등기 있는 걸로 본다. 거기 밑줄. 변경 등기 있는 걸로 본다. 끊어주고. 이 경우에 공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동그라미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할 수 있다. 거기 밑줄. 그럼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의 표시 어디가 바뀐 거예요? 부동산의 표시가 바뀌었으니까 표제표에 써져 있는 소재 또는 지번 이게 지금 바뀌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